오전에 제대로 말할 기회가 없어서 이제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홈플러스 문제고 우리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야기 좀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홈플러스 MBK 사모펀드가 홈플러스 인수했다가 지금 기업 회생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적인 민원입니다. 저도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이 문서도 받았고 직접 전화도 받았고 그래서 한번 이런 자리에서 한번 전달 한번 하려고 합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 들어갔는데 청산 가치가 3조 7천억, 계속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 그래서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약 1조 2천억 정도가 좀 갭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M&A 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보니까 점포가 126개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가 19,000명, 2만 명 좀 못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입점 업체들과 이해관계자가 더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규모 있는 우리 사회 현실적으로 지금 닥친 문제인데 이 회사가 이후에 폐점을 하든지 또는 이제 이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제 감축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이제 사회적인 해고 등등의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업의 어떤 문제를 국가가 무조건 책임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의 납품업자들이나 실직 위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좀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서면지를 한번 따로 했었습니다. 서면지 답변도 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도 이것을 서면지리 주셔서 보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사안에 접근을 하는 이런 개별 기업들과 관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각각의 정부가 어떤 정도의 이 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하는 것이 좋느냐 하는 원칙 문제가 일단 좀 정리가 돼야 돼서 조금 민감하고 미묘한 면도 있고 해서요. 개별 기업 사안들에 다 이렇게 직접 관심을 갖고 들어가는 것이 갖는 어려움이 있으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정부가 풀 수 있는 적정한 스탠스를 잡은 후에 같이 논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 이 자리에서 즉답 나오기 어려운 주제는 아는데 그 국회 저는 이제 기존이지만 정무위의 의원들도 많이 여야 상관없이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에 통과되신다면 실제 국회 정무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좀 하겠습니다. 긴밀한 소통을 해서 네, 적어도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의원님들이 각각 제기하신 것 중에 우선 처리 사안 한 2개씩을 예. 잡아서 바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주식시장 이야기 좀 화면에 PPT 좀 보여주시죠. 저희가 최근에 주가 보니까 약 3,100 오늘은 한 3,120인가요?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한 4월 9일인가요? 그때 2,294에서 이제 2,900까지 왔다가 지금 3,100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이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서 하나는 내란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꺾였던 거 2,700 정도가 아마 그 전 상황일 텐데 내란 직전에 내란으로 인한 것들이 해소가 되니까 복원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700, 2,800에서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것은 이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이 사회적인 자본시장에서의 주주를 보여주겠다는 그 공약 또는 약속 또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나 기대 등이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싶은데 후보자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한 20년 동안 내내 금융시장을 하시는 분들이나 경제정책 하시는 분들이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자산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특히 강하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적어도 50대 50까지는 즉 자산이 부동산과 이 금융으로 좀 나뉘어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금융투자협회나 현행 업계에 있는 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한 일관되긴 정책 기조를 만들고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시죠? 공감하고요. 말씀을 쭉 주시면 마지막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요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쏠려 있고 자본시장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자본시장을 제대로 못 살리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문제식이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이게 PBR이라는 하는 게 그 자산 가치 대비 주식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이 지금은 이제 코스피 3,100이니까 1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0.93이었던 거죠. 근데 이른바
신흥국 평균이 1.82, 그다음 선진국 평균이 3.38.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코스닥 기업 중에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냥 최근까지도 한 달 전까지 70% 정도가 이 PBR 1점 미만이었습니다. PBR 1점 미만이라는 것은 청산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은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보다 높는 게 정상인 거죠. 그리고 좀 더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라면 신흥국 평균은 넘어가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 1 정도 되는데 이게 1.82만 돼도 지금 주가에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믿지 않고 투자를 안 하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이게 여러 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회사의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그런 행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거수기사 때문이다. 그래서 사례들을 보니까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손해보고 제일 먼저 이득을 보는 이런 과정에서의 삼성물산 이사회의 문제점. 거기에 이제 문제.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도 보면 물적 분할하기 전에는 이 시가총액이 보니까 48.5조인데 물적 분할하고 동시상장할 때 모의사 주주들의 이익은 다 배제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회사는 71조 이렇게 크고 지금 모의사는 14.9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대표적으로 표현이 이런 표현을 든 그 사례들입니다.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남의 것이더라. 사례가 딱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LG화학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적 분할 100% 자회사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남의 자식 된 거죠. 남의 소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상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공감하십니까? 네. 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법 개정하겠다고 작년 초에 했다가 하반기에 입장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이 충격이 컸었고 그러면 이후에 이런 자본시장에서 일관된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바라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치와 경제는 별개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경제와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학 이런 얘기도 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러면 정치의 역할은 뭐냐? 시스템을 만들고 정확한 시그널을 보내고 트러스트,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제는 부동산 중심에서 자산 중심, 그러니까 증시 중심 이런 등등으로 자산 형성 방법의 주된 축이 변화해야 하는 선진국의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정책적 영점 이동을 해야 하는 핵심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이라고 보고 그와 관련해서 일관된 자본시장의 제도 개선을 트러스트라는 우리 사회의 신뢰 자본 축적이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고 당에 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토론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금투세 문제도 있었고 등등등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하면서 일관된 문제의식은 그런 자본시장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의 취지를 살려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